한국의 전통 장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23건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장담극이 문화는 우리나라 식생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 지금도 그 전통과 역사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숙성과 발효가 중심이 되며 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연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장담극이 문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번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의 의미와 장문화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정도연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장, 차진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그리고 배민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푸드테크 지원처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월 3일이었죠. 파라과이에서 우리 장담극이 문화가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음식으로는 2013년 김장 문화가 지정된 데 이어서 지금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먼저 정도연 소장님, 네. 우리 그 장담극이 문화 어떤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아서 등재 결정까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역사성, 그다음에 차별성, 보존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장류 문화가 보통 삼국시대 때부터 전승 발전해 왔고요. 예. 그리고 세시 풍속에 따라서 지역 장류도 지역 맞춤형에 맞게끔 독특하게 차별성 있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류 문화는 국가적 가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 가치로 격상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진아 교수님, 이제 장 문화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보편적인 문화로 오랫동안 그 역사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장담극이가 제일 먼저 등재가 됐다고 하니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장 제조법 또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던데 어떤 특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장문화는 아시아권의 공통된 그런 식문화입니다. 그래서 한중일뿐만 아니라 동양권 국가들 모두 장류를 음식에 활용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장류 문화권에 속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장은 다양한 재료 그리고 또 가짓수가 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외에도 청국장, 담북장, 막장, 어육장, 두부장, 집장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특색 있는 다양한 장들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예전에 고문원이나 고조리서에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장 제조법에서 특징을 보면 바로 메주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콩을 삶아서 이걸 찧어서 그 덩어리형의 그런 메주를 띄운 다음에 적절한 염도의 소금물에 담가서 장 담그기를 하고 또 이것을 갈라서 각각 간장과 된장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드는 것은 그 한국 장류 제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민정 처장님, 이번에 그 이제 등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효과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우리 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생산이 수반하는 농업 발전, 즉 대두 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콩 생산량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기여될 걸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한 K 소스의 수출 성장을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국산 소스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인 3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이번 등재를 통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장과 장담극이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음식 문화의 가장 저변 그 기초를 이루는 부분입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조금 사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좀 소홀히 여겨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지정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치 더 조명하고 들여다봐야 할까요? 소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장이 우리 식단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인의 장 건강도 책임져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하고 외국인에게 장을 섭취시켰을 때 장내 미생물 균층이 유산균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장을 많이 섭취를 하시면 유산균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이제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그 그린바이오 미생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히 메주 발효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지푸라기 고초균을 좀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고초균이 우리 장 건강과 관련해서 면역 쪽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면역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산시를 꾸밀 때 지푸라기를 깔아서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전통 장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해외 그런 발효식품에 비해서 2,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 특성이 다른 그런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해 가지고 식품, 그다음에 환경, 농업, 축산 쪽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제 먹을거리를 넘어서서 더 그 의미나 이런 확장 가능성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우 큽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식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먼저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라서 한국인의 정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한테는 그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인 된장찌개 밥 한 숟갈이면 더 바랄 게 없고요. MZ 세대들은 매콤한 떡볶이라든지 불닭볶음면 이런 걸 소울푸드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장, 된장, 고추장이 빠진 한식은 상상하기가 어렵고 예. 그야말로 장은 한식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아주 그 우리 맛을 결정하는 그런 우리 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담그기는 그 우리의 소중한 풍습이고 또 민속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다. 예. 장은 모든 맛의 으뜸이다. 라고 해서 집안일 중에서 가장 큰 일로 장 담그는 일, 그리고 또 김장을 꼽을 정도로 그 집안의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이나 민속을 잘 알 수 있는 농가 원령가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곳에서 장에 관한 그런 언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우리 선조들이 장을 간수하는 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장 담그는 때를 가려서 좋은 재료로 만들고 또 장에 대한 금기나 속담도 많고 또 장 담그기가 얼마나 중요한 풍습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학계에서는 한 5,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콩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쌀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재배된 작물 중에 하나여서 우리 음식에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기록도 그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 삼국사기에 그 이제 신문왕 때 그 왕비를 맞으면서 보내는 패백 품목에 장하고 시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장이 그 우리 일상생활의 생필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복궁에 가보시면 그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그 장고가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궁중 연회나 제례 그리고 또 수라상에 그 장을 그 보관하던 그런 곳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이런 장고를 관리하는 그런 상공을 따로 둘 정도로 예. 네, 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식생활 측면에서 또 의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유를 주식으로 하는 그 아시아권에서 장이 소중한 단백질 급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에서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고 한식의 식사를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반도의 장류 제조나 발효 기술이 중국으로도 전해졌고 예. 또 일본으로도 건너가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장이나 일본의 미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미소의 어원도 우리나라 그 말 메주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한국이 장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좀 깨닫고 또 그 가치와 의미를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통해서 우리 전통 장 문화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예. 미소의 어원이 메주에서부터 넘어갔다는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지정될 만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유네스코 등재권은 그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콩 재배에서부터 메주를 만들고 또 장을 만들고 또 장을 갈아서 숙성과 발효를 시키는 전체가 문화로서 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저희는 숙성과 발효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가치를 두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학계의 여러 가지 발표도 있고 또 산업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련된 현대인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 발효식품 섭취로 인해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변화한다는 학계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 문화에서 이런 미생물에 관련된 걸 집중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음식에 이 장류가 사실 뭐 빠질 수가 없는 요소여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영양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배울 거리나 알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번 무형유산 그 지정이 특별하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장류의 본산이자 고장이 이제 순창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순창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노력들 뭐 정책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신데 네네. 장류 또 장 보존을 위한 계승을 위한 노력 어떤 것들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장류 제조사 교육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년 한 30명 정도의 제조 기능을 지금 양성해서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장 문화학교를 또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 3,600명 정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장문화를 또 알고 가시는 예.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장류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벌써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또 성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서 또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축제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장류에 있는 미생물을 또 수집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만 5천 균주, 굉장히 예. 많은 미생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부하고 장류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밝혀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 홍보에도 완전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장류박물관, 장류체험관, 그다음에 온기체험관, 미생물은행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가 풍부하게 지금 구축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식품이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류의 본고장인 순창이 선도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농림부에서도 뭐 사실 장류 정책의 1번지는 뭐 순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긴 네네. 할 텐데 네. 혹시 그래도 조금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 장류 문화를 좀 관심 있어 하거나 따라오려고 하는 지역은 혹시 없는지요? 지금 그 파주 쪽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담양 쪽 이런 쪽도 이렇게 명인분들이 계신 지역들은 저희 아. 쪽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와서 이제 보시고 반영해서 이제 나가려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체계화된 기관들, 뭐 네네. 그 교육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아직 갖춰진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순창만큼 이렇게 풍부한 인프라, 그다음에 풍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특정 지역에서 이 장문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또 일관되게 진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여행을 가면 사실 음식이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아예 음식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요새 이제 미식 여행이다 이런 말도 이제 보편화됐습니다만 아주 또 적극적이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음식을 찾아서 해외 여행까지 또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특정 지역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번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인식이 또 덜리 알려지다 보면 거꾸로 놓고 보면 순창이나 우리 전북이 또 그런 해외 여행의 대상지가 또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네. 보시는지요? 해외에서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 모데나 지역에 가면 파마산 치즈라든지 발삼 식초가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쇼핑 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품목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관광객들은 일부러 이 발삼 식초 제조장에 방문도 하고 또 농장 투어를 하러 이곳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또 미국 최대 그 와인 생산지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밸리로 가는 그 와인 트레인 관광 열차가 운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와이너리 투어를 위한 그 관광객들 전용 열차이고, 그래서 와인 시음도 하고 와인 제조 과정도 견학하고 또 와인과 식사를 즐기는 그 와인 트레인이 운영이 되는데요. 관광객들한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독특한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산 식품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주 우수한 관광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창도 이러한 도시들과 견주어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도시들은 이런 곳들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식의 경험을 선사를 해주는데요. 순창의 장류 또한 이런 국내 유명 셰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대기업의 장류하고 경쟁을 하려면 순창의 장류가 자연 환경,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과 어우러진 명품 장류로 포지셔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소장님 그 유명 셰프와의 협업 관계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지금 순창에서 그런 시도를 좀 하셨지요? 네네. 지금 그 저희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고추장 불고기는 이원일 셰프하고 저희가 해서 현재 예. 누적 매출 2년간에 지금 11억이 달성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현수 셰프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순창 삼합입니다. 예, 이처럼 좀 지역에 장류를 이용한 새로운 그런 요리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삼합은 어떤 삼합인지 좀 소개를 이게 해주시겠습니까? 고추장, 간장, 그 청국장을 갖다 베이스로 해서 예. 제가 순창 그 섬진강에서 나오는 장어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그 고추장 소스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그 수육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청국장을 이용한 소스를 또 그 위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간장 김치를 또 거기다 해서 세 가지 그 장이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뭐 우리가 기존에 알던 삼합과는 좀 많이 네, 다르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네. 지역에 어쨌든 그 근거리에서 그 확보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을 하고 네. 또 기존에 있던 그 장류를 조금 변형을 하거나 새로 가미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맞습니다. 되는데 네. 언제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즐겨봐야 되겠군요. 네, 매우 맛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한류 열풍이 뭐 그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를 떠나서 한식으로 확산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이 또 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통 장 또 그 새로운 소스 이런 것들이 수출액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처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고추장, 된장과 같은 전통 장 중에 특히 고추장의 수출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에 처음으로 5천만 달러를 예. 이제 넘어섰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6,192만 달러를 경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로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 명칭으로서 예.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세계 규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외국 소스와는 좀 차별화된 K-푸드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K-문화가 인기를 끄는 데다가 또 발효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장을 비롯해서 된장, 쌈장 등의 다양한 우리 전통 장류가 예. 불닭, 불고기, 양념 소스들과 이런 함께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가 또 한국 콘텐츠를 접하는 해외 팬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에 관련된 관심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떡볶이 때문에 그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떡볶이 소스를 해외 맞춤형으로 맞춰서 좀 예. 개발하려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대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운맛을 더 좋아하는 소스의 무슨 떡볶이 맛이라든지 예. 혹은 로제, 고추장을 이용한 로제 떡볶이 소스, 그리고 간장을 이용한 떡볶이 소스 등의 출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최근에 네네. 그 순창에서 떡볶이 축제인가요? 네네. 그런 축제를 했었죠. 네네. 그 축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축제가 기존에 어떤 그 떡볶이들이 선보여서 반응이 좋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떡볶이 페스타라고 해서 예. 저희 이제 지금까지 장류 축제만 했다가 떡볶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축제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보였는데요. 이 그 궁중 떡볶이
떡볶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 자체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예. 먹어보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일 동안 한 2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와서 즐기고 하셨군요. 아까 그 처장님께서 그 고추장이 이름 영문 표기도 그대로 갔고 또 저 세계 식품 규격도 등재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늦게 해놨다가 중국 사람들이 또 먼저 덤비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그 행정적인 측면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예, 처음 뭐 잠깐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장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우리 있는 그 원형 그대로 나가서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피자나 파스타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각기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뭐 도우 두께랄지 소스랄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네. 뭐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 또 현재 반응들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맛을 살린 전통 장류를 기반으로 한 K 소스의 개발이 좀 이어지고 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 소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해라는 기업에서 이런 소스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 K 푸드의 열풍의 주역인 떡볶이 글로벌 인기에 부합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떡볶이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스파게티나 뭐 여러 가지 파스타 면에 소스로도 요리를 가능하게끔 또 이렇게 출시가 한 상황이어서 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인 마스터 아이디라는 곳에서 마녀사냥이라는 브랜드로 저희와 함께 고추장을 이용한 K BBQ 소스를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K BBQ 소스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긴 했습니다만 고기에 바르는 마리네이트뿐만 아니라 찍어 먹은 디핑 소스나 핫도그 그리고 타코의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조금 그 제품이 개발된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해외 구매자들이 가공식품으로서 소스를 어떤 바른 형태의 첨가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식을 본인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문화가 확산됐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기존에 있던 해외 다른 음식과 이제 결합하는 네, 맞습니다. 하기 위한 그런 소스가 또 새로 개발이 되고 있는 네. 모양이군요. 예. 교수님, 우리 이제 이런 그 전통 장이 다양한 변주나 시도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글로벌 소스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그 본연의 전통성은 지키면서도 또 해외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또 그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접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 뭐 이러려면 연구나 개발도 끊임없이 또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장을 활용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항상 강조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우리 전통 장료가 건강한 식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해외로 뻗어나가기는 좀 영세한 업체가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제약이 좀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와 함께 두장문화권인 일본의 예를 보면 그 스시 문화를 확산을 하면서 그 일본식 간장의 쇼유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소, 그러니까 일본식 된장이죠. 그래서 이런 미소를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이렇게 서구 사회에 일찍이 전파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류나 소스도 요즘 해외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그 2022년에 그 아마존 시즈닝 부문에서 그 한식 소스가 1위를 차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베이스의 핫소스가 상당히 인기리에 아마존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또 해외 대형마트에서 그 K푸드가 메인 매대를 차지하는 그런 인기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의 특징을 보면 요즘에는 한식의 좀 기본 맛이 좀 충실하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들의 입맛을 이제 맞춘다거나 그걸 너무 의식한다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굳이 따라간다기보다도 원래 우리 한식의 정통의 맛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이 한식의 이런 그 요리법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우리 맛을, 한식의 제대로 된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소스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리에 응용할 때 필요한 그런 한식 소스가 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에 있는 그 중소기업이랄지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이제 그
그 소스 세계화랄지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회가 부여되면 좋을 텐데 지역에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도움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장에 있다 보니까 소스 관련해서 용도별 다양한 소스를 개발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소스하고 기능적인 측면, 기능성 평가를 좀 많이 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 이제 순창에 있는 기관을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익산에 소스 산업화 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대량 형태 수출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 쪽은 소량 형태 그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양 기관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그런 소스 수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갑자기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요청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럼 예를 들면 그분들이 네. 그 의뢰하시는 형태들은 어떤 유형의 장류 상품들인지요? 보통 이제 스테이크 소스도 많이 들어오고 아.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떡볶이 소스가 주 메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요즘 이제 그 생고기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생고기 예. 관련 장들도 많이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 예. 그 최근에 보면 제가 그 기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떤 그 대형 식품업체에서 만들어놨던 그 고추장 베이스의 그 매콤한 장이 그 비빔면 안에 들어가 있던 소스였던가요? 그게 히트를 해서 그거 자체가 네네. 그냥 통으로 상품이 나오고 그걸 가져다가 아무데나 다 찍어서 먹는 게 또 저 유행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크 소스도 기존에 뭐 수입품들도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고추장 베이스나 다른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것들이 또 그 개발하시거나 이미 또 일본은 또 상품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네네.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많아졌습니다. 예. 처장님, 예. 네, 저희 식품진흥원에서는 그 장류 활용 지원 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농식품부에서 이제 위탁을 하신 소스 산업화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예. 그 중소 식품 기업들의 소스 위탁 개발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원하신다고 하면 시제품 생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소스 전통 장류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상품화를 해드린다든지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 전통 식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그 조금 더 그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드리기 위해서 패키지의 개선이나 제품 홍보 등을 해드리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지정이 뭐 그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장류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름하여 K푸드 전체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장류가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조명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어떤 뒷받침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국가적인 사업으로는 전통 장류를 활용한 수출 제품 전용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해외 시장 정착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것을 위해서는 또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예. 이를 위한 K소스 레시피를 개발을 한다든지 정보 제공을 하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기회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예.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은 한식진흥원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우수 한식당에 소스 제품을 제공하는 그래서 한식 소스를 세계화하는 그런 부분에 힘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 네, 전통 음식의 경우에는 식품이나 음식만을 소개하지 말고 여기에 좀 더 문화가 덧붙여지고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하고 융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장을 낯설어하는 외국인들도 장의 특징이나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듣고 나면 훨씬 더 맛을 잘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350년간 종가에서 내려온 시간장, 뭐 이런 스토리텔링 예.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장류 자체도 훌륭하지만 네, 여기다 문화까지 덧붙여지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류 제품을 표기할 때 우리나라 말 그대로 외국어 표기를 한다라고 예.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을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외국어 표기 그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전통 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치가 기무치가 아닌 김치로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예. 네, 장도 한국어 그대로 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국제 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우리 전통장이 또 요즘에 최근에 그 채식주의 트렌드라든지 또 뭐 탄소 배출 감소 뭐 이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채소를 상당히 많이 이제 섭취하는 예. 그래서 뭐 나물류, 뭐 채소국, 그다음에 뭐 장아찌, 김치 이렇게 이렇게 채소가 기반된 채식이 기반된 그런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채소류를 섭취할 때 생채뿐만 아니라 데쳐서 먹는 나물 형태의 조리법 그리고 여기서 이 나물 양념으로 이렇게 장이 사용되는데 이게 맛이나 영양 면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조리법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통 장류, 장담그기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우리 전통장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질 거고 또 더 많은 콘텐츠도 여기 담겨질 수 있어서 한류랑 K푸드 열풍이 함께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소장님. 네네. 저는 지금 현재 김치나 전통주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장류는 지금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류진흥법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연 지금의 전통 장류를 그대로 먹을 수 있겠냐. 지금부터라도 이런 전통 장류에 대한 실물 자원 보관이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좀 자원화를 시켜서 향후 10년대를 좀 대비하는 선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담그기 문화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쉽게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보기 힘든 문화가 됐습니다. 차진아 교수님, 왜 이런 상황 됐을까요? 우리 한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장하고 김치인데요.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장이나 김치를 직접 집에서 담가 먹고 만들어 먹기보다는 사서 먹는 게 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장 김치 소비량은 좀 줄어들면서 이런 장 김치와 관련된 풍습이나 문화가 좀 안타깝게도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2013년에 등재된 김장 문화하고 이 장 문화를 좀 비교해 본다면 김장의 경우는 그 김장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도 여전히 김장도 담그고 또 맛있는 김치를 담가 먹으면서 또 이걸 또 나누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장담그기는 좀 열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담그기가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우리 생활 문화가 달라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좀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간장과 된장을 전통 방식으로 옹기해서 제대로 숙성시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장독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장이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간장, 된장, 고추장을 사서 먹는 게 당연해졌고 점차 이런 장담그기 문화나 세대 간 전승 이런 것도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장을 담가 먹는 시대에서 이제 사서 먹는 시대로 변화되었고 장은 당연히 사서 먹는 식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보편화되어 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장류 주 원료가 되는 우리 콩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렴한 그 수입 콩이나 수입 농산물로 제조된 장들이 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격 경쟁력이 좀 밀려서 국내산 콩들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영세 기업들이 생산성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그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가구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장담그기 문화가 사라지게 된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 또 장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또 우리 콩 수급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통 장류 산업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들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요즘 이제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쉽게 담가 먹을 수 있게 그 반가공 상품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뭐 순창에서도 일부 하고 계십니다만 장담그기 프로그램을 이제 그 관광 상품하고 이제 접목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현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저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해봤었냐면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 가능한 문화, 식문화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할 수 있는 게 비빔밥, 그다음에 떡볶이 예. 이런 문화를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 장류하고 좀 먼저 연결시켜서 이제 예. 밀키트 제품이나 이런 쪽을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런 시장 자체에 진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근에 이번에 지정된 것이 발표된 이후에도 또 그 여러 가지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들 네. 그 고민들 하고 계시죠? 네네. 시장에서는? 네, 지금 네. 한식진흥원하고 농림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예. 이제 그런 그 코레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형태로. 근데 그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러니까 간편식이나 밀키트를 이용하면 음식을 좀 쉽고 빠르게 만들 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산 원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구성된 장담그 키트가 시중에 요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장담그기는 실은 몇 가지 재료들만 이렇게 혼합하면 상당히 손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재료를 이렇게 좀 더 넣게 되면 다양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가족의 소비 단위에 맞게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뭐 막장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또는 전용 숙성 용기 이런 것들이 좀 보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네, 각 집마다 다시 장담그기 문화가 좀 되살아날 수 있을까 또 좀 희망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미슐랭 스타 식당들을 보면 그 이제 전통장 업체에 찾아가서 장을 담가 놓고 가져다 쓰는 네, 그런 곳들이 좀 요즘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아파트에서 담그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장독 부탁하는 네, 그런 것도 좀 대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런 장맛, 장 담그기 문화를 좀 체험하게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초장님. 예, 최근에 저희 소스산업화 센터에서 기업 요청에 따라서 기업과 함께 국내산 고춧가루를 활용한 그 보리고추장 밀키트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밀키트 제품에는 말씀 주셨듯이 필요한 재료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레시피에 따라서 집에서 간단하고 또 빠르게 고추장을 담가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밀키트 제품들과 순창의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당일 현장에서 고추장을 담그고 또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는 그런 그 코스를 또 만들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식생활이 좀 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류 소비가 국내에서는 조금 줄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산업도 국내 시장은 조금 정체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소비 늘릴 수 있는 방안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전처럼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용량의 제품을 구매해서 바로바로 소비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맞춰서 소용량의 제품으로 소비자층을 겨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염, 저당에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 장류 사업에도 또 이외 공장용 장류 사업에서도 기존 장류의 염도나 짠맛이 저감된 제품들을 개발하길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발현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네, 그래서 한국 장이 다른 나라 장들에 비해서 좀 더 유익한 균도 많고 또 건강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콩 단백질의 영양적 우수성, 또 그다음에 이런 장류의 이런 건강 기능성에 관련된 그런 측면들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된다면 장이 단순히 그냥 양념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되게 풍요롭게 하는 뭐 소스이자 드레싱이자 건강식품이자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소장님. 네, 저는 이게 단체 급식에 저희 전통 장류를 쓰려고 보니까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부분을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유명 셰프하고 연계해가지고 요리를 개발하고 이 요리를 밀키트 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 하면 예. 소비 시장 자체가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새로운 메뉴
네네. 젊은 사람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간편식 시장으로의 확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인들도 여러 분 네네네. 계시고 네. 또 뭐 그 민속마을 자체가 이제 아주 그 아름다운 풍광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명성 잇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랄지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또 그 영세한 사업장들을 또 돌보고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노력들, 뭐 자치단체 이미 하고 계신 프로그램들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또 중앙정부나 다른 관련 기관들에서 또 이런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명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 예. 기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업을 잇는 2세대, 3세대 이분들에 대한 기업 경영 지원이나 시설 지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그 학술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킨다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명성이나 아니면 판매 시장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아까 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스토리텔링이랄지 네네. 그 뭐 유럽의 와이너리 투어처럼 관광 상품과 그 저기 접목된 그런 그 노력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일부는 이미 지금 순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물론 이번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도 예를 들면 장담국이 이렇게 직접 와서 하시는 투어랄지 네네. 마을을 돌아보는 체험 이런 게 연중 얼마 정도나 사람들이 좀 다녀가시는지요? 저희가 보통 8분의 명인들이 각각 이제 체험을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연간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이제 와서 이제 보고 가십니다. 그분들은 주로 그 뭐 어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예, 수도권에서 오시고 저쪽 이제 아래쪽에서 또 많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예. 특히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국내 장류 산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장형 장,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제 뭐 연구개발이랄지 제조랄지 유통망이 뭐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전통 장맛은 또 지역에 계신 명인이나 또 작은 업체들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시면서 또 가지고 계시는 측면이 있는데 또 상생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형 그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우리 장 문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보태주십시오. 예, 초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국내 장류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제일제당 그리고 샘표식품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양산형으로 대중화되어져 왔습니다. 유네스코의 장담그기 문화가 등재된 만큼 우리 전통 장류는 문화와 함께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서 예. 산업의 육성 방안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장류 기반의 다양한 소스 개발을 통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류의 현대화 그리고 소스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우리 전통 장류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기업형 장류 제조 과정에서는 한식 고유의 전통 그 맛을 그 전통 장맛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집마다 담그는 장맛이 다 달랐고 또 이에 따라 음식 맛도 특색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장맛의 차이를 음식에서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그 각 지역의 전통식품 명인이나 기능인들이 이런 전통장 제조 방식을 여전히 잘 지켜내고 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전통장들이 대중에게 좀 더 많이 소비되고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장을 먹다 보면 각기 그 다른 맛의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간장도 뭐 청장, 중장, 진장이 맛이 다 다르고요. 또 쓰임새도 다르거든요. 된장도 한 해 두 해가 가면 맛의 차이가 정말 달라집니다. 네. 고추장도 어떤 부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맵고 달고 구수한 그런 맛의 차이가 다 나는데요.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찾아낼수록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인정할수록 우리 장담그기 문화를 우리가 좀 더 잘 향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한국의 이런 문화적 소산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더 많은 우리 전통 음식과 문화들이 등재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 관, 산, 학 다 같이 좀 예. 연계해서 협력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이제 한식의 전문 인력 양성이나 교육 연구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한식 인재들이 또 세계로 또 나가서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선생님.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공장 장류, 전통 장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전통 장류 업체들은 글로벌 식품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다양한 문화, 산업 콘텐츠를 만들고 있게 함께 예. 추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장담극이가 공동체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장류 문화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림잡아도 1500년 동안 우리 밥상을 지키고 공동체까지 하나로 결속시켜온 셈입니다. 장류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